아마 최근 리플 홀더분이시라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채널 쪽으로 상당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플과 관련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점이 단기적인 눌림목 부분이 아니냐, 나름의 공부와 분석 기준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점 단기적으로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150원 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750원 라인까지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해당 가격이 오면은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가격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지난 RSI 지표상으로도 과매수 구간에서 이미 과매도 구간까지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모아가시면 되는 현재 시점, 다시 한번 리플 코인이 급등할 수 있는 단기적인 강력한 호재성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점 포함해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리플 코인과 관련된 대응 전략까지 전부 다 이번 영상 통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리플 코인의 가치를 순식간에 폭등시킬 수 있는 초대형 호재 소식이 입수가 됐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측에서는 XRP 토큰에 대한 펀드를 재상장하면서 이제부터 XRP ETF 출시를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 그레이스케일이 XRP 토큰을 설명해 놓은 것을 살펴봤을 때, 리플 같은 경우는 은행과 금융기관이 국경 간의 결제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를 선도하는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여기에 대해서 배포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리플의 가치를 상당 부분 인정을 해주면서 이에 따른 투자 매력도를 올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XRP 측에서 추가한 펀드 상품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이 운영하는 상품 중에서도 총 운용 자산 자체가 가장 큰 디지털 대형주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말인즉슨 기관 자금이 그만큼 더욱더 많이 유입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펀드에 추가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관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총 운용 자산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규모가 크다라는 것을 뜻하고 더욱더 안전하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안정성을 중시하는 이런 기관들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산에 투자하는 성향 자체가 강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XRP 토큰에 더욱더 많은 자금이 유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규모가 큰 상품에 XRP 토큰이 추가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XRP에 대한 기관들의 수요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의 니즈에 맞게 XRP 토큰이 재상장이 됐고, 이에 따른 폭발적인 매수세가 XRP 토큰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레이스케일 측에서 이번에 XRP 토큰을 재상장한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XRP의 규제 명확성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소가 됐다는 것이 공식 선언이 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7월 같은 경우는 약식 판결에서 승소를 하면서 암호화폐 중에 유일하게 비증권 지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살짝 가격 자체가 눌려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XRP와 관련된 펀드를 운영하다가 SEC 측과의 소송으로 폐지했던 그레이스케일 측에서 해당 XRP 펀드를 재상장한다? 이 말인즉슨 이미 XRP 토큰과 관련된 규제 명확성이 확보가 됐고, 남아있는 소송이든 합의든 상관없이 XRP의 어떤 리스크들이든 전부 다 제거가 됐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남은 거는 XRP와 관련된 ETF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레이스케일 측에서는 해당 XRP ETF 출시에 대한 힌트를 지속적으로 남겨온 바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를 추천하는 크립토 섹터 지수 시리즈에 리플을 추가하기도 했었고, 얼마 전에는 CNBC의 주요 크립토 중 하나로서 리플을 소개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의 뿌리를 살펴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XRP 토큰에 대한 ETF를 출시를 하려고 한다, 해당 사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디지털 커런시 DCG 그룹의 자회사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해당 디지털 커런시 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리플을 초창기부터 XRP에 투자를 이어왔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나스닥 회장이자 DCG 그룹의 공동 창립자인 글렌 허친스 측에서는 리플을 끝까지 생존할 것이라는 언급과 함께 이에 따른 DCG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DCG사 측에서 다른 자회사인 코인베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이 승소하자마자 재상장을 추진한 바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DCG사 측에서는 여전히 리플을 주시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XRP ETF에 대한 준비까지도 착실하게 준비가 마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해당 XRP ETF가 출시가 된다? 어떤 펀드 출시보다도 더욱더 큰 매수세가 발생을 하면서 XRP 토큰의 1000%대 폭등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시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을 살펴봤을 때 미국 SEC 측에서 자산운용사들에게 ETF 관련 추가 피드백이 없고 최종 수정본을 제출하라고 관련 요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모두 제출을 완료한 상황인데 여기서 승인까지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이 다음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들 ETF가 출시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점 리플이 이미 준비를 이렇게 전부 다 마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중에서도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다음은 리플 코인에 대한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른 XRP 토큰의 초강력 상승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 코인 시장에서의 가장 큰 관점 중에 하나가 미국 SEC 측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심사와 관련된 건으로서 1월 12일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심리로 인해서 최근까지 시장에서 많은 상승을 겪었다가 발표 직전에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영상을 잘 시청을 해주시고 심도 깊게 공부하시면서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FOMC 발표를 포함해가지고 큰 이슈 발표 직전 며칠부터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현물 ETF 승인 심사 또한 마찬가지로 큰 발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적인 코인들에서 단기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고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거를 아셔야지 미래에 대한 대응 자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큰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항상 수익 실현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본을 늘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단기 하락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매수가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리플에 대해서 중요 내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에 대한 계획을 잡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리플 코인에 대해서 2,000원에 팔 거다, 3,000원에 팔 거다, 혹은 리플로서 300% 수익을 볼 거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설정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현재 시점 리플 코인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SEC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목표가를 잡으신 분들의 대부분인 관점은 리플 코인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투자는요, 절대적으로 한 방향에 대해서만 계획을 잡아 놓으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넘어지게 될 확률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몇천 원씩 한 방에 오버슈팅 이상으로 기하급수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코인 투자 시장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인 투자로서 수익을 보시고 잘하시는 실력자 분들 같은 경우는 승소라든지 발표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까지도 미리 계산을 하고 선반영이 나오기 전부터 평균 단가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윤곽 자체가 잡혔을 때 예를 들어서 승소가 나와가지고 리플에 대한 값어치보다 이미 선반영으로서 금액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면 당연히 매도하고 나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승소를 해서 상승할 거라고 판단한 값어치보다 이미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문적인 말로 재료 소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을 보유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리플 코인에 대해서 들고 있는 이유,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따져봤을 때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리플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고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절반 이상의 분들이 리플 코인으로서 인생역 한 방의 역대급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끝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소송에 대해서 발표가 정말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 승소를 했다라고 해도 그때는 매수를 잘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하물며 매수 단가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승소 발표 직전에 이미 분할 매도를 함으로써 매도세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리플 가격의 하락폭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항상 저희가 영상 통해서 강조드리는 부분, 역사를 아셔야지 미래를 볼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머지 발표 보세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크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많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향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둘 다 이슈 내용 발표하자마자 재료 소진으로서 하락폭이 짙어지면서 폭락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재료 소진은요, 그야말로 보유할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에
여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너도나도 나오고 그야말로 탈출은 지능순이 되어버리는 똑똑한 사람이 먼저 매도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리플이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게 몇천 원까지 몇만 원까지 쭉 상승하기를 바란다는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의 바람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리플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다뤄드리고 있고 리플이 많이 상승하길 항상 응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되고 나서 현재 값어치보다도 더 상승했을 때 매도하고 나서 수익 실현을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매수보다는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시장이 되는 거고, 기본적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 투자 시장은요, 예전과 다르게 무지성 장기 투자가 절대로 정답이 아닌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이 정말 늘어났고, 말 그대로 실력자분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만큼 투자 시장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정보화 시대에 돌입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똑똑해져 버린 투자자분들로 인해서 더욱더 난이도 자체가 올라갔다. 실제로 저희 쪽 정보방에서 드리고 있는 브리핑 내용만 참고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주 대응 전략, 여러 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이번 주 중요 발표 내용까지 기본적인 이슈 내용과 더불어 가지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이런 것만 참고해도요, 충분히 공부가 되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투자 시장이 이래요. 요즘은요, 학생들도 SEC 리플 소송에 대해서 이슈 내용을 알 정도입니다. 이 말인즉슨 누구나 전부 다 아는 내용과 이슈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이게 역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뭐였다?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더라.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도 비슷한 패턴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은 거고, 여기서 투자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건요, 내가 원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 자체가 절대 안 나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누군가는 이미 현물 ETF 승인 심사가 다가온 것을 알기 때문에 벌써부터 수익 실현해가지고 현금 비중 늘리시고 낮은 단가의 재매수 전략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균 단가 관리를 하고 수익 실현을 극대화시키는 건강한 원칙 매매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종목 선정과 더불어 가지고 매수나 매도 타점, 이슈나 속보, 제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서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댓글창이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투자 매매에 대한 방향성과 살펴봤을 때 잘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업비트로만, 현물 매매로만,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서만 운영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외의 모든 타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설명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빵, 한방주의,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 식의 불나방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으로써 길게 보실 분들께서만 신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코인 매수해가지고 50%, 100% 이런 식의 수익 벌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5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건요, 반대로 50%의 손실을 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귀한 것처럼 제 시간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단순하게 던져보기식 정보방 문의로서 한 분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입장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 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짱 안내 설명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창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뜨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 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연락을 주시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 조절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 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혜 피해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